자, 오늘은 인터페이스 얘기를 좀 하고요. 인터페이스 에너지가 미세 구조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시스템이 있고요.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있다고 했을 때 단위 면적당 에너지, 단위 면적당 에너지를 인터페이스 에너지라고 합니다. 어, 에너지는 거리, 힘의 거리를 곱한 값이고 이렇게 변환하면 단위 힘당 거리로서 우리가 바꿔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위 면적당 에너지나 단위 힘당 거리가 같은 유닛이다. 자, 시스템 자체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에너지 G제로 인터페이스 단위 면적당 에너지를 곱하면 A 곱하기 감마, 이것이 전체 시스템 에너지가 됩니다. 자, 베리에이션을 취하게 되면요, 이거는 0으로 가고 이렇게 두 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는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시스템의 기술 프리 에너지는 미니마이즈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어, 면적의 시스템의 에너지를 면적에 대해서 미분한 것에 노멀 벡터를 바깥쪽으로 나가는 벡터로 정의했다면 안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중심부로 끌고 와야 인터페이스 면적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에너지의 힘의 크기는 단위 면적당 프리 에너지를 미분한 프리 에너지를 면적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고요. 그래서 감마라고 적습니다. 단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깁스울프 시오렘. 자, 여러분들이 아마 어릴 때부터 부피가 일정할 때 단면적을 최소화하려면 구의 형태를 가져야 된다. 혹은 면적이 일정할 때 이 경계, 이 원주의 둘레, 이 도형의 둘레를 최소화하려면 원이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것은 사실은 인터페이스 에너지가 모두 같을 때의 얘기입니다. 인터페이스 에너지가 모두 같을 때, 이 깁스 울프 시오렘을 사용하면 이것을 비교적 되게 단순하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좀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이 왜 그런지. 자, 자, 벌크 에너지 빼고 인터페이스 에너지만 고려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어떤 3차원 공간이 있을 때 거기에서 인터페이스 면적을 삼각 기둥으로 이렇게 근사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당 같은 데 가면 유리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아마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삼각 기둥의 중심까지 그은 수선에 수선이 있고 이 면적을 OJ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각기둥의 총합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요. 인터페이스를 이런 삼각기둥의 밑변의 합으로 근사할 수 있는데 전체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에너지는 이 면적당 인터페이스 에너지를 감마 J라고 했을 때 OJ 감마 J를 곱해서 합하면 됩니다. 자, 만약 인터페이스 에너지는 고정이라고 한다면 만약 인터페이스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의 베리에이션이 0이어야 되고 인터페이스 에너지가 고정이었다고 가정한다면 바로 이 조건이 만족될 때 인터페이스 에너지는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마 J랑 델타 OJ를 곱해서 합하면 이것이 0이 되고요. 부피는 자, 이 중심에서부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 HJ를 고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HJ는 고정이니까 부피는 이 삼각 기둥의 부피는 3분의 1 OJ HJ고요. 이것의 서메이션을 취한 것이 부피입니다. 서메이션을 취한 것이 부피인데 마찬가지로 HJ를 고정으로 둔다면 그것의 베리에이션 0이 되고요. 결국 요것이 0이 될 때가 바로 부피가 고정이 되는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부피가 고정인 조건은 바로 이렇게 된다고 했고요. 인터페이스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조건은 이렇게 되는데 두 식은 되게 닮아 있습니다. 결국 HJ와 감마 J가 어떤 이런 상수배를 곱하는 조건이 성립이 된다면 요것이 성립하면 이것이 성립하고 반대로 요것이 성립하면 요것이 성립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중심에서부터 먼 거리 있는 쪽의 인터페이스 에너지는 높고 가까이 있는 쪽은 인터페이스 에너지가 작을 때 인터페이스 에너지는 최소가 되고요. 원이었다면 만약 아이소트로픽 모든 방향으로의 모든 위치에서 인터페이스 에너지가 동일하다면 이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선 이 거리가 다 같아야겠죠. 우린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 거리를 바로 반지름이다라고 부르고 원은 이 모든 반지름의 크기가 같은 도형이 입체 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런 깁스 울프 티오렘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다. 자, 그레이는 여러분들 아마 재료과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요. 그레이는 크리스탈로그래픽 오리엔테이션, 결정 방위가 같은 원자 배열의 모임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두 개 이상의 그레인이 서로 접해 있을 때 생긴 것이 바로 그레인 바운더리가 되겠습니다. 이 그레인 바운더리를 경계로 두 개의 결정 방위가 다른 그레인들이 서로 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그것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저희가 울프 컨스트럭션 하는 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울프 컨스트럭션은 자, 위치에 따른 인터페이스 에너지가 이렇게 아이소트로픽하지 않을 때 이것을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플롯을 그리고요. 이 위치에 따른 인터페이스 에너지입니다. 길이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이 길이에 비례하는 만큼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고 여기에서 각각 위치별로 접선을 그리면 이 접선 내의 공통 분모를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컨벡스 훌이라고 부르는데요. 결국 이 울프 컨스트럭션이라는 것은 어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이 방위에 따른 인터페이스 에너지 플롯을 우리가 그려내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위치에서 이 접선을 그려내고 이 접선의 모두 공통 영역을 추출해내면 이렇게 마름모 비슷한 형태가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어떤 위치, 이런 인터페이스 에너지 조건을 가질 때에 이 영역의 인터페이스 이퀄리브리움 쉐입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완전히 아이소트로픽하다면 여전히 계속 원이겠죠. 이 차원에서. 그런데 만약 이것을 우리가 포폴드 시메트리를 갖는다고 하는데요. 포폴드 시메트리는 90도 회전에 대한 대칭성을 갖는다는 것이고 이런 포폴드 시메트리를 갖게 되면 이렇게 포폴드 시메트리를 갖는 인터페이스 모양을 통상 갖게 됩니다. 만약 5폴드 시메트리가 있었다고 하면 또 달라지겠죠. 이런 것들 이렇게 원론적으로 컨스트럭트 한다 이런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레인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면 자, 그레인 바운더리는 이렇게 두 개의 크리스탈로그래픽 오리엔테이션이 다른 두 그레인을 구분하는 것인데 통상 10에서 15도 사이 이 두 개의 오리엔테이션의 차이를 미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고요. 이 미스 오리엔테이션이 10에서 15도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가 low angle grain boundary, LAGB라고 합니다. low angle grain boundary라고 하고 통상 15도가 넘으면 high angle grain boundary라고 합니다. 자, low angle grain boundary는 자 여기에서는 지금 틸트랑 트위스트 얘기가 나와 있는데 틸트랑 트위스트는 이 그림을 보시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로테이션 엑시스가 있고 일부 바운더리 플레인이 서로 접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끝이 이렇게 갈라진 것 이것을 우리가 틸트 그레인 바운더리라고 하고요. 그레인 바운더 플레인이 이 로테이션 엑시스가 있을 때 완전 이렇게 돌아가 버린 것 이것을 우리가 트위스트 그레인 바운더리라고 하고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어요. 자, 트위스트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트위스트 2D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와 여기의 그레인 오리엔테이션이 다르잖아요. 다른데 이 경계면을 로우 앵글 그레인 바운더리의 경우는 주기적인 엣지 디스로케이션의 분포로서 설명합니다. 여기 이런 미스매치를. 그래서 로우 앵글 그레인 바운더리의 경우는 이 미스 오리엔테이션과 인터페이스 에너지, 여기선 그레인 바운더리 에너지가 되겠죠. 이것이 서로 비례한다고 통상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디스로케이션의 위치당 이 그레인 바운더리 단위 그레인 바운더리 면적당 디스로케이션의 숫자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디스로케이션의 스페이싱 D를 통상 세타
로앵글 그레인 바운더리에서 버거스 벡터를 미스오리엔테이션으로 나눈 값으로 가정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D가 작아진다는 거니까 디스로케이션이 더 빈번하게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디스로케이션의 경우 디스로케이션 코어 에너지가 디스로케이션이 있으면 디스로케이션 코어 에너지는 반드시 그냥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디스로케이션 코어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통상 증가한다. 그래서 로앵글 그레인 바운더리는 통상 세타가 감마와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5도가 넘어가면 하이앵글 그레인 바운더리가 되고 거기에서는 통상 이렇게 세츄레이트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스오리엔테이션과 그레인 바운더리 에너지가 더 이상 어떤 콜레이션을 갖지 않는 영역이라고 설명을 하고, 하이앵글 그레인 바운더리의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